본격적인 피서철에 남부지방이 극한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느닷없는 진동이 덮쳐와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의 여파였는데요. 이번 지진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폭염 전망까지 정혜운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철에 강진 여파까지 좀 덮쳤는데 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이 많이 감지됐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지방 계신 분들은 휴가철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오후 4시 27분쯤이었습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남부 곳곳에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무려 800여 건에 달했는데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경우는 진도 3 정도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건물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진동을 좀 현저히 느끼고 또 물건이 떨어져서 깨지거나 주차된 차가 흔들릴 정도의 진동입니다. 또 건물 고층에 있던 이 제보자 중에서는 2분 정도 건물이 좀 돌아가는 듯한 그런 흔들림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본 이 구마모토 강진의 경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건 아닌데요. 하지만 이 휴가철을 맞아서 남해안 리조트나 또 해운대 일대 그 고층 호텔 그리고 아파트 등에 머물던 피서객과 또 시민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해외 강진이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때 이 조기 경보를 발표를 합니다. 이로써 위험을 알리는데요. 기준이 진도 4 이상일 때 조기 경보가 내려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최대 진도가 3 정도였기 때문에 안전재난 문자로 해당 지역에 위험을 알린 걸로 보입니다. 또 현재 기상청이 국외 조기 경보 체계가 규슈와 혼슈 부근까지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난카이 부분까지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남해를 그러니까 건너왔는데도 고층 건물까지 이렇게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의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어제 지진 발생한 그 진앙지와 남해안까지의 거리가 좀 가까웠고요. 네. 그리고 물리적인 지진파의 특징 때문입니다. 우선 어제 지진 발생 지역과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지금 한 300km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도쿄보다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진동 전달 폭이 더 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또 이 지진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파동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저주파 같은 경우는 더 고주파보다 더 멀리까지 가는 특징이 있는데 이번처럼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게 되면 진동 주기가 짧은 이 고주파 와 이 긴 저주파 파동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기가 짧은 고주파는 이동을 하면서 지반에 흡수가 되거나 점차 이제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주기가 긴 저주파 지진파는 먼 거리까지 그 에너지를 잃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채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규모 7.0 이상의 강진으로 저주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좀 분출을 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고층 건물까지 자극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우리나라하고 이 남해안까지 사이에는 동일한 지각판으로 연결이 돼 있고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까지 감소하지 않고 전달이 되는데 이런 저주파 에너지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고층 건물이에요. 네. 일단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남해안에서도 진동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의 지진 났네 이게 아니라 이제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연쇄 지진, 경주까지 이제 이어지는 지진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여파가 좀 있을까요?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번 구마모토 지진의 경우는 그 에너지만으로는 이 한반도 내륙의 단층을 좀 직접 자극을 하거나 강진을 유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말씀하신 경주와 포항의 지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건 2016년도에도 이 구마모토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진보다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 규모 9에 달하는 대지진의 여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당시 한반도 지각 전체가 좀 동쪽으로 좀 끌려가면서 끌려갔고 또 축적된 에너지 그러니까 응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불균형도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에서 좀 진짜 경계해야 할 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지진이 일본 태평양 연안의 대형 지진, 이 대지진이죠. 난카이 해곡을 자극하는 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다시 한번 전문가 녹취 들어보시죠.
구마모토 지진과 가까운 큐슈 연안에 있는 난카이 해곡 지역은 초대형 지진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동안 응력이 더 누적이 됐고 확률은 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는 더 증가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현재 그 일본 정부에서는 난카이 해곡에서 30년 이내에 규모 8에서 9 정도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그 확률을 한 80% 이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터진다면 일본 동일본 때처럼 한반도 지각에 또 한 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남부지방 단층 때에도 큰 여파를 줄 수 있어서 앞으로 좀 예의를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지진이 꼭 이 난카이 지진을 유발한다 이렇게 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사전에 우려된 부분이 있는 만큼 위험 여부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진이 더 이어질 거다라는 예보들이 있었는데 네네. 원거리 지진에 대한 대비책 또는 대피 요령 같은 건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하나요? 네, 이 지진 전문가들은 일단 구마모토현의 경우는 당분간 좀 여진이 더 계속될 거다. 그래서 휴가철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폭염 경보에 중대 경보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폭염 속에서 지진 진동이 감지되면 이 대피 과정에서 2차 피해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 건물이 흔들릴 때 엘리베이터가 좀 중단이 되는데 이 때문에 고층 건물의 경우는 계단으로 급히 이 대피를 하다가 이제 온열 질환이나 탈수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대피를 할 때 보통 운동장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이나 공원 역시 지금은 직사광선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또한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이 좀 원거리에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가기보다는 실내에서 이제 머리를 보호를 해주시고 또 재난 안전 상황을 좀 확인하신 뒤에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이고 또 일본 여행 계획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예민하고 또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쨌든 지진 여파가 좀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위 얘기를 좀 해보면 남부지방 폭염도 절정이었지만 지금 중부지방도 상당히 기온이 높죠? 네, 맞습니다. 남부에 이어서 중부지방도 이제 찜통더위가 비상인데요. 서울에도 이제 폭염 경보로 한 단계 강화가 됐고 또 영남 일부 지역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 중인데 오늘 오전 11시부터 경남 김해와 밀양 지역에 더 추가로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예. 사실상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여름 폭염의 가장 강력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반도 상공으로 이중 고기압이 둘러싸여 있고 또 하층으로는 열대 수증기가 다량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다음 주 8월 초가 되면 서울 낮 기온이 지금보다 더 올라서 36도까지 오를 걸로 지금 예보를 한 상태고요. 당분간 낮 기온이 전국적으로 보면 35도 이상 오르고 또 밤 사이에도 체감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강한 열대야가 지속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휴가철에 이제 야외 활동하는 분들 폭염에 이어서 소나기까지 곤란할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당분간 좀 날씨 변수는 없습니까? 네, 우선 변수라고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찜통 더위 속에서 기습 소나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열기가 쌓인 데다가 대기 하층에서 이 덥고 습한 수증기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 또 우박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북상하는 태풍도 지금 주요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열대상에서 이제 오랜 에너지를 축적한 이 강력한 이 태풍들이 지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한반도로 태풍이 북상을 한다면 이 진로에 따라서 여름 더위가 좀 일찍 끝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를 직접 향하지 않더라도 지난번 바비처럼 이 한반도에 열대 수증기를 몰고 오면서 호우와 폭염을 동시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산간 계곡이나 이 바닷가에서 피서를 하시는 분들 휴가철이기 때문에 온열 질환은 물론 이 양극화하는 좀 극대화하는 그런 날씨 변화에도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더위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